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월 생활비는 50만 원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71세 김상민 씨는 8억 원. 현금을 손에 쥐고도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 이민정 씨는 매달 350만 원 연금으로 여행과 취미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 놀라운 차이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금 10억 원을 한 번에 받거나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거나. 당연히 10억 원을 선택하시겠죠. 평생 써도 남을 돈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의 무게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를 보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금 비중은 고작 10% 남짓이죠. 독일이 45%, 미국이 38%, 일본도 28%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자산은 많은데 쓰기 어려운 유동성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71세 김상민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엔지니어로 평생 성실하게 일한 그는 은퇴 후 8억 원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통장 확인이 되었어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건만 나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밤에는 투자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덩어리가 매일 그를 짓눌렀어요. 결국 그는 세계은행에 나누어 돈을 보관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같은 시기 성남에 사는 70세 이민정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달 3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그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덕분에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즐겼죠. 손자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고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오늘 뭘 할까 하는 즐거운 고민만 하며 지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재산 규모인데도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목돈은 인간관계에도 독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영자 씨는 상속받은 6억 원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동생도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20년 만에 연락한 친구들까지 하나둘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어요. 결국 박영자 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죠. 6억 원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반대로 월 310만 원 연금을 받는 최영호 씨는 주변 사람들이 건전하게 접근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목돈은 부담과 갈등을 가져오지만 연금은 보호막과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68세 강대성 씨는 8억 원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젊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랑하다가도 갑자기 실패 이야기로 넘어가죠. 현재의 초라한 모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과거로만 향하게 만들었어요. 반면 70세 정미선 씨는 매달 320만 원 연금을 받으며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거예요. 손자와 함께 유럽 여행도 가고 자서전도 써볼 생각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목돈은
과거 지향적 사고를 만들어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연금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유도해 행복감을 높여주죠. 투자 실패 시 회복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김태현 씨는 현금 7억 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90%를 잃었어요. 6억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반면 광주의 66세 나영희 씨는 매달 180만 원 연금을 받는데 다단계 사기에 당해 2천만 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참으면 다시 돈이 들어오니까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연금은 실패 후 회복력이 높지만 목돈은 손실 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의 79세 김순자 씨는 통장에 3억 원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1억 8천만 원을 썼어요. 어디에 쓴 건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금전 관리 능력을 잃은 거죠. 하지만 대전의 77세 오명식 씨는 한 달에 180만 원씩만 계좌로 들어오니까 관리가 쉬웠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한 달치만 위험할 뿐이거든요. 연금은 자동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만 목돈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노원에 사는 75세 할머니는 10억 원 목돈 때문에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까지 온갖 사기의 대상이 되어 6억 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연금 250만 원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도 덜 느꼈습니다. 목돈은 사기꾼을 끌어들이지만 연금은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목돈을 가진 부모에게는 상속 기대 심리가 작용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못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부모에게는 오래 살수록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정말로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수급 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셋째,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고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해 집을 담보로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산 배분 시 안전자산을 70% 이상 유지하세요. 여섯째, 건강 관리로 치매를 예방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세요. 일곱째, 금융 교육을 받아 사기를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상속 계획을 미리 논의하세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짐이지만 연금은 당신을 지켜주는 우산입니다. 8억 원을 가진 김상민 씨는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지만 350만 원 연금을 받는 이민정 씨는 여유롭게 인생을 즐겼어요. 6억 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박영자 씨와 달리 310만 원 연금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최영호 씨. 7억 원 투자 실패로 병원에 입원한 김태현 씨와 180만 원 연금으로 빠르게 회복한 나영희 씨. 이 모든 사례가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형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돈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연금은 안정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10억 원과 매달 300만 원 중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답이 분명해졌을 거예요. 목돈에 얽매여 불안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 연금으로 여유롭고 당당한 노년을 살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연금이라는 월급이 있을 때 진정한 노후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돈보다는 연금을, 한 번의 큰 돈보다는 평생의 작은 월급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